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금 수업은 글로벌 항공 객실 업무론 IATA 캐빈 크루 트레이닝 두 번째 수업이지만 본 교과에서는 3주차입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책은요, 유닛 2를 오늘 나갈 거예요. 제 2장을 나갈 거예요. 교과서는 글로벌 항공 객실 업무론에 항공 운송 및 비행 운영을 나갈 거니까 하다가 여러분들 모르시거나 그러면은 이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지금 2장까지는 크게 외울 게 없어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리고 과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PPT가 몇 장이냐? 31장까지만 나가면 다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공항과 승객을 이해한다. 코드 사용을 이해한다. 또한 보안 검색의 단계를 이해한다. 항공 시간이 있죠. 표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의 개념을 알아간다. 그 다음에 비행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준비 단계부터 그 다음에 승객 탑승, 택싱, 테이크오프 뭐 이런 단계겠죠. 항공기에 대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비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도 생리학과 기내 압력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입니다. 공항의 구조가 있는데요. 공항은 랜드 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런웨이죠. 우리 책을 조금 보시면 좀 이해가 조금 더 클리어하겠어요. 그림이 페이지 32페이지. 자, 여기는 택시웨이, 택싱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택싱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보면 에어사이드라고 이쪽은 랜드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바로 랜드사이드에서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안쪽으로 에어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터미널이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를 연결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림은 페이지 32페이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랜드사이드, 에어사이드, 터미널로 구성된다. 랜드사이드, 에어사이드, 터미널. 그 다음에 랜드사이드는 주차장, 체크인 카운터 등 공공의 구역입니다. 에어사이드는 활주로가 있고 유도로 등 보안구역입니다. 터미널은 승객이 항공편에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구역입니다. 활주로는 바람 방향과 항공기 크기에 따라 정렬이 됩니다. 대형 공항은 2,000m 이상의 활주로를 런웨이죠. 런웨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객실 승무원은 각 공항에서 지침에 따라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객실 승무원이 각 공항에서 받는 업무 지침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승무원이든 분은 포트 앤 루트, 그 공항에 대한 정보, 그 나라에 대한 루트에 대한 정보, 포트, 공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브리핑 시간에 리뷰합니다. 승무원들이. 자, 출발구역, 안전하고 원활한 탑승을 위해 설계가 되어 있고 일부 공항은 보통 우리 2시간 전에 도착하죠? 최소. 터미널 내 편의시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VIP룸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탑승 수속 체크인 구역에서 예약 및 수화물을 접수합니다. 체크인 방송은 공항 체크인 할 수 있고, 온라인 체크인도 할 수 있고, 셀프 체크인. 요즘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도심에서 체크인도 가능하죠. 삼성동에 공항터미널 있어요. 거기서 체크인을 해가지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티켓 받았으니까. 랜드사이드. 자, 짐은 이제 그 짐 태그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짐 넣는 곳에 수화물 넣는 곳에 체크인 시키고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삼성터미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인을 했을 때 삼성공항터미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겠지만 있습니다. 랜드사이드.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체크인 카운터, 상업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보안 검색,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 폭파물 탐지기, 전시 스캐너 이런 것도 사용하죠. 정부 통제구역, 국제선 승객의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하죠. 그렇죠? 어디서 이미그레이션 데스크에서 에어사이드 보안 통과 후에 상업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어사이드에 있어요. 출발 게이트 승객이 모여 탑승하는 곳 우선 탑승 검사 탑승권 및 서류를 확인합니다. 어디에서 게이트 앞에서
탑승 방식은 제트 브리지로, 브리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 혹은 도보로 이동하는 거. 국내선에 가니까 예전에 이제 울산을 가다 보니까 하이에어를 타고 울산을 학생들하고 체험 플라이트를 갔거든요.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걸어가더라고요. 울산에서 공항까지. 그거 어떻게 터미널까지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제트 브리지, 브리지죠, 브리지. 이거를 제트 브리지라고 합니다. 운송 차량망과 도보요. 주로 지역 제트기와 소형 항공기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에어, 네, 하이에어 제가 예를 들었죠. 소형 항공사죠. 입국 심사, 국제선 승객은 여권 및 여행 서류를 입국 심사로 이런 걸 통해서 입국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문 하나만 가지고도 되죠. 체크인할 수 있죠. 자, 여권 스캔시키고 지문 찍고 이제 그러면 자동적으로 입국 심사가 되죠. 자, 출국 심사도 마찬가지죠. 수화물 회수, 수화물 수취대, 매기지 캐라 서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입국 심사한 다음에 수화물 거들어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검역과 세관을 통과합니다. 도착, 이제 어라이벌 헐에 도착합니다. 이게 공항터미널입니다. 항공사 코드, 주요 단어 못 외워도 주요 항공사 코드는 외워야 합니다. 항공사 코드, 예를 들어 지금 아야타가 지정한 2자리 혹은 3자리의 코드입니다. 티켓팅, 예약, 항공편 번호 등에 사용합니다. 주요 코드는 숙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책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여기는 지금 몇 개 안 나왔지만 우리 학생들은 페이지 39페이지 참조하세요. 39페이지. 여기 일단 먼저 볼게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AA죠. 그죠? 또 세 자리 코드도 있어요. 번호로 되어 있는 건 세 자리 코드, 보통 2자리 코드는 다 알아요. 이 번호까지는 우리가 외우지는 않습니다. American Airline AA, Delta Airline DL, United Airline UA, British Airways BA, Lufthansa LH, Air France AF 이렇게 대문자로만 우리가 약어를 정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신생항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약어로 정리가 중복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거를 쓰는 항공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은 7C입니다. 7C. 페이지 3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디를 알아야 된다. 나가볼게요. American Airline, AA, DL, UA, BA, Lufthansa, Air France, KL, KLM, KL, Qantas, QF, Emirates.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사는 다 알아야 돼. EK. 오케이? 그 다음에 카타라 에어라인, QR, 싱가포르 라인, SQ, Cathay, CX, Japan Airlines, JL, ENA, NH. China Eastern Airlines, MU, China Southern Airlines, CZ. 여러분들이 이거는 2학년 때 항공 예약 발권해서 수퇴할 거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Korean Air, KE, Asian Airline, OG, T-Way, TW, Air Canada, AC, Southwest Airline.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보세요. WNA. 자, 지금 말한 것 중에 어디까지는 우리가 좀 외우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LCC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항공사고 모델링이 되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WN까지는 외울게요. 시험에 WN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필수로 외운다? 에어 캐나다까지는 필수로 외워야 되겠죠. 그쵸? 외우기. 혹은 다 2학년 때 외울 것입니다. 항공 예약 발권해서 가보실게요. 항공편 번호 있죠, 여러분들 번호. 항공편 번호. 자, 예를 들어 OG201 이런 식으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 번호 3자리 이렇게 A, American Airlines 이렇게 3자리 4자리. 자, 됐습니다. 코드쉐어 상황에서 승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동일한 항공편에 2개의 항공편 코드가 있을 수 있어요. 번호가 달라요. 그거는 뭐냐? 코드쉐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메리칸 항공. 예를 들면 지금 아메리칸 항공 이렇게 나온 거예요. AA 2자리가 될 수도 있고 AA 이렇게 4자리가 돼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코드쉐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티켓팅을 받는데 코드 번호가 달라.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라운드 스텝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항공사가 코드쉐어가 되는지. 코드 사용. 아야트에서는 유지되죠. 세 문자 코드.
어디? 공항 코드예요. 응? 공항 코드는 세 자리다. 항공사는 두 자리다. 공항 코드는 세 자리다. 서울 SEL, 인천 ICN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런던 히드로 에어포트 LHR 도시 코드인 LON 이렇게 도시 코드. 자, 됐죠? 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얘는 LHR, 런던 히드로 에어포트, LON, 런던 도시 이름. 자, CDG, 샤를드골 공항이에요. 보통 샤를드골로 들어갑니다. 페리스에서는 페리스 PAR 이렇게 알겠습니까? 도시 코드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외워야 될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디? 페이지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지금 여기는 42하고 43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항공사가 다 들어가는 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도 위에서부터 중요도 순위니까 빈번한 순위니까 최소 여러분들이 왼쪽은 다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42페이지는 시간제 24시간 시간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시간제를 사용합니다. 표준 시간제 그리니치 표준시 GMT라고 하죠. 자, GMT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시간대를 설정하고 시간대 차이를 계산해서 국제항공 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1시, 2, 3시, 4, 5시, 6시. 6시는, 오후 6시는 18시라고 하죠. 그렇죠? 18시. 자, 됐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 이거는 썸머타임이에요, 썸머타임. 여름철 시계를 1시간 앞당겨 사용한다. 국가마다 시작 시기가 달라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이 시차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의 시간 그리고 시차 이거 어디에서 포튼 루트라는 그 공항과 도시에 대한 정보를 승무원들은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시스템에도 있고 또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렇게 인포메이션 시트로도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 꼭 알고 있다가 브리핑룸에서 한 번씩 리뷰하죠.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런던 가는데 지금 런던하고 한국과의 시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국제 표준시 날짜 변경선 볼게요. 국제 표준시 항공사 운영의 핵심 요소로서 전 세계 항공표의 시간 관리를 표준화, 승무원은 UTC 기반으로 다양한 시간대를 이해하고 관리합니다. 그죠? 자, 국제표준시 날짜 변경선 본초 좌우선의 맞은편 날짜 변경 기준 동쪽으로 이동시 하루가 추가돼요. 동쪽으로 이동시 이쪽으로 이동시 하루가 추가됩니다. 서쪽으로 이동시 하루가 감소합니다. 턴어라운드라는 게 뭐예요? 턴어라운드 국제표준시는요, 그냥 여러분들 이 챕터는 그냥 쭉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라겠죠. 국제표준시 페이지 4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국제 표준시는 그래서 보시고 UTC는 아까 무엇의 약자예요? UTC 여기 나왔죠? UTC 뭐의 약자냐면은 자 UTC는 Coordinated Universal Time 국제 표준시입니다. Coordinated Universal Time 이렇게 국제 표준시 날짜 턴어라운드 날짜 변경선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날짜 변경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보시기 바랍니다. 턴어라운드는요 비행 준비를 위해 항공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작업을 다 포함하는데요. 턴어라운드 자 비행기가 지상에서 있는 시간을 턴어라운드라고 해요. 이 지상에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근데 그 비행 준비를 위해서 항공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시간, 비행기가 머무는 시간 지상에 지상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 왜? 공항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파킹 피를 많이 내죠. 그렇죠? 그리고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죠. 착륙 및 도착 준비. 항공기 착륙 전 지상관리팀이 도착을 알립니다. 지상관제와 주기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상지원팀, 초크콘, GPU, 수화물 트롤리, 하역장소 등을 준비합니다. 마셜로 아시죠? 유도하는 사람이죠. 이제 깃발 들고 마셜로가 항공기를 유도합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마셜로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사진도 보입니다. 마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객실 승무원의 역할, 승객하기, 수화물 하역 지원, 기내 보안 검사 및 청소는 승무원이 하진 않지만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승무원이 목적지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죠? 클린하고 알아서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턴어라운드를 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턴어라운드라고 하는데, 퀵턴이라고 하죠.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빨리 돌아오는 그런 경우에는, 외국에 예를 들어 홍콩 갔다 그럼 퀵턴을 해. 대한항공이. 그러면은 승무원들은 안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클리너를 한단 말이에요. 클리너가 들어와서. 그럴 때 빨리 클리닝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턴어라운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승무원의 역할도 필요하다. 자, 또 승무원들은 내려. 예를 들면 홍콩에서 그래서 하루만 머물 거야. 그러면 승객 내리고 안전보안 체크하고 내리잖아요.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업무를 마치고. 턴어라운드, 연료도 공급하고요. 케이터링도 교환하고요. 음식 같은 거 교환하죠. 청소 작업, 클리닝 하죠. 그 다음에 급수, 화장실 서비스, 화장실도 오물탱커가 차면 교환하죠. 급수 채우죠. 화물 및 수화물을 적재합니다. 그 다음에 개시 승무원의 사전 점검합니다. 어떤 장비? 테이크오프 하기 전에 안전장비, 기내 안전장비, 갤리 장비, 예를 들어 오븐 같은 거 제대로 다 작동하는지, 좌수 상태 오케이인지, 불량 없는지, 화장실 청결이 돼 있는지 승무원이 점검합니다. 언제? 승객이 보딩하기 전에. 그 다음에 운항 승무원 사전 검사, 항공기 외부 시각 점검, 나가서 직접 항공기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그라운드에서 점검합니다. 지금 여기는 다 뭡니까? 그라운드에서 턴어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자, 안전성을 확인 후에 또 기내에서 안전 체크가 이루어졌다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면 운항 승무원은 캡틴이죠. 승객의 보딩을 허가합니다. 비행 전과 이륙 볼게요. 비행 전 준비, 안전 보험 검사하죠. 지상 핸들링, 케이터링, 청소 작업,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죠. 비행 전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패신저 보딩 하기 전에 세큐리티 체크, 캐빈 체크, 세큐리티 체크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승무원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푸시백. 승객을 태워서 항공기가 후진을 시작합니다. 항공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후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뒤에 어떤 뭐 버스가 있다라든가 다른 뭐 토잉카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를 대비하여서 그 후진을 하죠. 스스로 후진을 하지만 거의 다 마실러가 이거는 도와줍니다. 이륙 전 택싱, 안전 브리핑, 이륙 준비하고 점검. 이륙 전 택싱 뭡니까? 자, 비행기가 문을 닫고요. 그리고 뒤로 푸시백을 한 다음에 푸시백을 서서서서 한 다음에 뒤로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활주로에서 러너웨이에서 두두두 굴러갑니다. 달려갑니다. 이거를 택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비행기가 굴러가는 거 택시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은 이미 다 닫혀 있죠. 그럴 때 안전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죠. 그걸 안전 브리핑이라고 해요. 세이프티 비디오가 없이 소형 항공기다. 그럼 승무원들이 라이브 데모를 하죠. 이륙 준비하고 점검합니다. 이륙 준비, 테이크오프 준비. 자,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승객 시트벨 체크하고 그 다음에 캐빈 체크하고 오버헤드 락커 체크하고 갤리 체크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승무원 안 씁니다. 이륙.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는 승무원 이미 안 씁니다. 됐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실게요. 항공기는 상업용 운송 비행기가 있고요. 일반 항공기, 자,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소형 항공기, 그 다음에 군용 항공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반 항공기는 비상업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상업용 운수항공기,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기내 구성 이렇게 보실게요. 여러분, 협동체는 단일 통로다. 통로가 하나다. 약 180명 정도 이내로 수용한다. 이내로. 페이지 137에서도
B737에서도 대쉬 900은 180명 이상 가는 경우예요. B737-700는요, 700, 800 같은 경우에는 180명 수용 가능하고요. 900 같은 경우에는 200명, B737-900는 200명까지도, 200대 초반까지도 수용 가능해요. 강동체 복도가 두 개다. 777, 787, 9이 드림 라이너입니다. 에어프레미아의 주기종. 자, 좀 빨리 나가볼게요. 에어버스, 멀티플랫. 자, 여러 층으로. 그래봤자 여러분들 더블데크 747은 앞에만 더블데크다. 에어버스는 전면이 더블데크다. 그래서 보잉 747은 어퍼덱에 도어가 양쪽으로 하나씩 두 개 있다. 에어버스는 도어가 총 6개. 한쪽에 3개, 3개씩 있다. 더블데크는 멀티플데크라고 하죠. 더블데크 그럼 멀티플데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3층은 없죠, 여러분들. 2층으로 구성. 1등석, 비즈니스석,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석을 중간을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자, 가격이 이코노미보다는 비싸고 비즈니스보다는 저렴합니다. 자, 넓은 공간, 다리도 뻗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향상된 식사 옵션, 이코노미보다 살짝 업그레이드 됐어요. 일반석 보셨고, 그 다음에 좌석 번호,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A, B, C, D, F, G 이거는 뭐야? 열이 3, 4,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AF 이렇게 사용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 B, C입니다. 그 다음에 존, 기내 문을 중심으로 여러 구역으로 기내 문을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주로 객실 승무원의 조명, 엔터테인먼트, 난방 등을 존별로, 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섹션이죠. 존별로 구분하여서 세팅할 수 있어요. 여기 가시고 이제 25페이지 25 슬라이드 25 보실게요. 우리 MEL 가보실게요. MEL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용어가 지금 PPT에는 많이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용어, 예를 들어 약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냥 MEL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MEL은 뭔가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페이지 66페이지. MEL은요, 자, 미니멈 이퀴먼트 리스트입니다. 미니멈 이퀴먼트, 최소 장비 목록, 미니멈 이퀴먼트 리스트. 기내 설비, 조종실은 강화문, 방탄문으로 되어 있죠. 전자잠금 장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갤리에는 음식을 보관하고, 보관 컴파트먼트 있고, 그 다음에 푸드카트 있고, 드링크 카트 있고, 냉장고, 이거를 그냥 칠러라고 불러요. 오븐도 있고, 싱크대, 물이 되는 싱크대도 있습니다. 화장실, 기내 도어, PSU, 패신저 서비스 유닛. 이렇게 자, 패신저 서비스 유닛 어디 있습니까? 패신저 서비스 유닛은 여러분들 팔걸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천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비상산소 호흡기는 천장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PSU가 실링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기종? 소형 기종, 소형 기종. 737. 그죠? PSU가 천장에 있죠. 탈출 경로 및 조정, 비상시 어둠 속에서 비상구를 찾도록 조명이 들어옵니다. 비상시에는. 그 다음에 MEL, 미니멈 이퀴먼트 리스트, 최소 장비 목록, 안전 관련 장비의 작동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함 발견 시 즉시 기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존, 서비스 에리어 위주로 장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비행기 타자마자 가방 놓고 케빈 크루, 세이프티 체크, 이퀴먼트 체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놓고 바로 이퀴먼트부터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객 보딩하기 전에 케빈 크루, 세이프티 체크 모든 사람이 다 나간 다음에 안전한지 이상물체 없는지 사람들은 다 나갔는지 뭐 예를 들어 뭐 누가 이상물체를 놓고 나갔는지 케이터링이 예를 들어서 클리너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이렇게 모든 장비를 확인한다. 승무원이. 그리고 보고한다. 비행기는요, 작동하는 4개의 원리가 있는데 여기는 중력, 양력, 저항력, 추력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중력 다 아는 거고, 양력,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리프트 하는 거예요. 저항력, 비행기 전진 운동에
반대되는 공기의 힘. 자, 비행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추력이에요. 추력.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근데 얘를 반대를 해. 이게 저항력이에요. 알겠죠? 이런 추력은요, 앞으로 움직이는 힘은요, 엔진이나 프로펠러에서 생성됩니다. 자, 이거는 기계적인 말인데, 항공기가 수평 비행 중일 때 양력과 추력은 중력과 저항력에 맞서 균형을 이룹니다. 고도를 높이려면 조종사가 날개 영향력을 증가시켜 엔진 능력을 증가시켜 추력을 높입니다.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한쪽 날개의 양력을 조절해 비행기를 기울입니다. 읽어보세요. 페이지 67. 나올 수도 있어요. 기출문 작년에 나왔어요. 일부. 자,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는 거지. 됐습니다. 피치가 있어요. 피치. 피치가 뭘까요, 여러분들? 피치. 페이지 68페이지. 비행기 코가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롤은 뭐예요? 한쪽 날개가 낮아지는 동작을 롤이라고 합니다. 주 날개에, 자, 에이렐러에서 조정됩니다. 요, 비행기 노즈가, 코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자, 비행기 꼬리의 방향타가 이거를 조절해요. 응? 비행기 노즈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방향타가 조절한다. 자, fly by wire, 전기 신호를 통해 조종사가 입력을 항공기 컴퓨터에 전달하여 조종 입력을 하는 거. 전기 신호를 주는 거죠. 신호. 그죠? 컴퓨터에 전달해서 조정 입력을 실행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거를 fly by wire라고 합니다. 업데이트된 거죠. 전기 신호를 통해서 입력 키를 누르면, 예를 들어 키를 누르면 전기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자, 비행기의 구성, 날개, 동체, 꼬리, 모두개, 착륙 기어, 엔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꼬리 모두개는 뭐하냐? 수평 및 수직 안정판으로, 수평 및 수직 안정판이에요. 비행기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자, 러더와 엘리베이터로 방향을 조절합니다. 어디 나와 있어? 페이지 70페이지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페이지, 고도 생체학. 인체는 지구 자연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대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대기압은 해면 수압에서 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자, 제트기는 12,100m에서 비행합니다. 이 고도에서 산소 농도는 해수면의 21%에 불과합니다. 자, 12,100m에서는요, 산소가 21%다. 4분의 1밖에 숨을 못 쉰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 페인트하고 쓰러지고 뭐 난리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산소 양을 어디서 제공해줘? 기내에서, 시스템에서 다 제공해주잖아요. 그죠? 항공기 내부는 5,000ft에서 9,000ft 사이 고도에 해당하는 압력을 유지합니다. 자, 내부는 우리가 뭐 이렇게 12,000 올라가고 막 15,000, 18,000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5,000에서 9,000ft 사이 고도에 해당하는 압력을 유지하여서 산소의 양이라든가 산소의 그 농도죠, 농도를 유지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기내 압력. 현재 제트 항공기는 엔진을 사용해 대량의 공기를 끌어들여서 응축 연소 기내로 공급합니다. 대량의 공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연소한 후에 응축하고 연소한 후에 기내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에서 9,000피트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행 중 기내 압력은 점차 떨어지죠. 귀에서 파핑 소리가 나죠. 고도에 도달하면 에어팩이 작동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 하강 중에는 유출 밸브로 기내 압력을 조절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신체 내 가스, 팽창, 탈수로 집 탈수도 되고요. 그죠? 두통 등이 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특히 이제 똑같이 산소가 적응이 되더라도 기내 압력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좀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페이지 171페이지까지 나갔고요. 다음 주까지 과제는 한번 쫙 이제 읽어보시고 복습해야 되니까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펜으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72, 73
74를 풀어오시는 것입니다.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답을 체크를 하고 틀린 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돼요. 해설도 여기는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그렇죠? 그래서 꼭 엑서사이즈 74페이지까지 풀도록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